고통은 언제나 예고 없이 시작됩니다. 대단한 사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틈에서 스며들 듯 나타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유 없이 무거운 몸, 아무 일도 없는데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순간 이미 지나간 생각이 다시 고개를 드는 밤. 우리는 그런 순간마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나는 또 괴로운가? 그리고 곧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통만큼은 사라져야 한다고. 그러나 저는 오래전부터 그 질문이 잘못 놓여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고통이 왜 오는지를 묻는 대신 우리는 왜 고통이 없어져야만 한다고 믿게 되었을까요? 삶이란 원래 평온해야 하고 마음은 본래 가벼워야 하며 괴로움은 예외적인 상태라고 여기는 그 믿음 말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통을 한 겹 더 두텁게 만들고 있습니다. 삶은 애초에 만족을 전제로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원하고 원한 것을 얻는 순간 또 다른 결핍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욕망은 충족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결핍을 만들어내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고통은 실패의 결과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의 그림자에 가깝습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듯 의식이 있는 한 고통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문제는 고통 그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고통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만나면 곧바로 제거해야 할 장애물로 여기고 참아야 할 적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그것을 확인합니다. 아직도 아픈가? 아직도 남아있는가? 그 순간 고통은 더 선명해지고 더 시끄러워집니다. 저는 고통이 사라질 수 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약속은 오히려 또 다른 실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통은 조용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과 싸우는 일을 멈출 때, 없애려는 강박을 내려놓을 때, 고통은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됩니다. 인정받지 못한 감정이 더 크게 소리치듯 고통도 밀려날수록 더 날카로워지는 법이니까요. 이 이야기는 고통을 극복하는 여정이 아닙니다. 더 강해지기 위한 기록도 아닙니다. 다만 고통과 나란히 서서 그것을 과도하게 밀어내지 않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고통이 삶의 전부가 되지 않도록, 그러나 삶에서 완전히 제거하려 애쓰지도 않도록 그 중간의 조용한 자리를 함께 바라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그곳에서 우리는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고통이 줄어들어서가 아니라 고통에 덜 매달리게 되었을 때 비로소 숨이 편해진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깨달음이야말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평온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삶이 비교적 평온하게 흘러가는 날에도 마음이 온전히 편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순간을 자주 맞이합니다. 특별히 걱정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가슴 한쪽이 묘하게 무겁고 생각은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하루를 무사히 보냈음에도 밤이 되면 괜히 마음이 분주해지고 쉬고 있는데도 쉬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는 드물지 않고 오히려 익숙하다고 느껴질 만큼 자주 반복됩니다. 사람들은 이 불편함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려 합니다. 내가 유난한 탓이고 마음이 약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단단했더라면, 조금만 더 잘 버텼더라면 이런 기분은 느끼지 않았을 것이라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 삶이면 만족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말로 마음을 다그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수록 마음은 가벼워지지 않고 오히려 더 예민해집니다. 이해받지 못한 감정은 늘 더 크게 반응하기 마련입니다. 곰곰이 바라보면 이 상태는 특별한 실패의 결과가 아닙니다. 마음은 원래 한 곳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를 이루고 나면 잠시 숨이 트이는 듯 하다가도 곧바로 다른 생각이 떠오르고 또 다른 바람이 생깁니다.
기대하지 않으려 해도 기대는 조용히 살아나고 걱정을 내려놓으려 해도 생각은 다시 고개를 듭니다. 그래서 편안함은 오래 지속되는 상태라기보다 잠시 스쳐 지나가는 순간에 가깝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흐름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삶은 마땅히 편안해야 하고 마음은 늘 안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한 기준을 세우게 됩니다.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모든 순간이 실패처럼 느껴지고 사소한 흔들림조차 크게 다가옵니다. 그렇게 마음은 필요 이상으로 긴장하게 됩니다. 조금 시선을 바꿔보면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마음이 자주 불편해진다고 해서 삶이 잘못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의식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에 가깝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불편함은 당장 사라지지 않더라도 더 이상 나를 몰아붙이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삶이 나를 유난히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원래 이런 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 조용한 받아들임에서 생각은 조금씩 숨을 고를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흔히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 살아간다고 믿습니다. 노력의 이유도 인내의 목적도 결국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지점에 도달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 믿음이야말로 인간을 가장 지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은 만족을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무언가를 바라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원하지 않는 상태는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를 이루면 또 다른 바람이 생기고 손에 넣는 순간 그 기쁨은 빠르게 흐려집니다. 기대하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보다 그것을 바라던 시간이 더 길고 선명하게 남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은 멈추는 법을 모르고 채워졌다는 감각보다 비어있다는 감각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만족은 늘 잠깐 머물다 지나가고 불만족은 기본 상태처럼 남아있게 됩니다. 이 흐름 속에서 고통은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뒤처졌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만도 아닙니다. 원함이 존재하는 한, 그리고 그 원함이 완전히 채워질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 마음은 자연스럽게 긴장을 품게 됩니다. 그러므로 괴로움은 잘못 살아서 생기는 벌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사실에 따르는 그림자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느낄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어디서 잘못된 걸까? 왜 나는 아직도 만족하지 못하는 걸까? 그러면서 고통을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없애려는 마음이 강해질수록 고통은 더 분명하게 의식 위로 떠오릅니다. 마치 신경 쓰지 않으려 할수록 더 선명해지는 소리처럼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한 걸음 물러설 것을 제안합니다. 만족을 기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끊임없이 만족해야 한다는 기대를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늘 편안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 고통은 여전히 존재하되 그 의미는 달라집니다. 그것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진 구조의 일부로 자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스스로를 덜 몰아붙이게 됩니다. 괴로움을 느낀다고 해서 삶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단정하지 않게 됩니다. 고통이 있다는 사실보다 그 고통에 어떤 의미를 붙여왔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부터 마음은 조금씩 긴장을 풀기 시작합니다. 고통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고통을 둘러싼 과도한 기대가 느슨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이유는 그 크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같은 정도의 괴로움이라도 어떤 날은 감당할 수 있고 어떤 날은 유난히 크게 느껴집니다.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상황보다도 마음속에 자리한 기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요구합니다. 이 정도 일로는 흔들리면 안 된다. 이쯤에서는 이미 괜찮아졌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고통은 한 겹 더 무거워집니다. 마음은 현실의 감각 위에 기대를 더 씌우는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괴로움이 생겼다는 사실보다 이 괴로움은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먼저 떠오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고통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잘못됨의 증거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의미가 더해진 고통은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고통 곁에 오래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기대를 스스로 선택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오래전부터 삶은 점점 나아져야 하고 마음은 점점 단단해져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반복되는 괴로움은 성장하지 못했다는 신호처럼 받아들여집니다. 같은 자리에서 다시 아파하는 자신을 보며 실망과 초조함이 겹쳐집니다. 그 순간 고통은 2배의 무게로 다가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고통을 기준으로 삶을 평가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오늘도 괴롭다는 이유로 오늘이 실패한 하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흔들렸다고 해서 삶의 방향이 틀어졌다고 단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고통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지만 그것이 삶 전체를 설명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고통을 무시하거나 억누르는 것과 다릅니다. 느끼지 않으려 애쓰는 순간 마음은 오히려 더 긴장합니다. 대신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담담히 인정하고 그 위에 불필요한 판단을 덧붙이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 대신 지금 이렇다는 말로 마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준이 조금 낮아지고 기대가 느슨해질 때 고통은 이전과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어도 소리가 달라집니다. 여전히 아프지만 삶을 뒤흔드는 소음이 아니라 배경에 가까워집니다. 그 차이는 아주 미묘하지만 분명합니다. 고통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고통이 삶의 중심에 서지 않게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느끼는 순간마다 그것을 어떻게든 없애야 한다는 생각부터 떠올립니다. 괴로움이 오래 머무는 것은 잘못된 상태이고 가능한 한 빨리 벗어나야 정상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는 쉼없이 방법을 찾습니다. 생각을 바꾸려 하고 감정을 누르려 하며 다른 무언가로 시선을 돌리려 애씁니다. 고통을 느끼는 자신을 그대로 두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렇게 애쓸수록 마음은 더 피곤해집니다. 괴로움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잠시 잊은 듯 하다가도 다시 떠오르면 이전보다 더 크게 느껴집니다. 고통을 없애려는 노력 자체가 또 다른 긴장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쉬지 못한 채 계속해서 스스로를 감시합니다. 아직도 아픈가, 왜 이만큼으로는 부족한가 하고 묻는 사이 고통은 더 자주 의식 위로 올라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고통과 싸우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고통은 제거해야 할 대상이 되고 나는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는 존재가 됩니다. 이렇게 나뉜 구도 속에서 마음은 자연스럽게 경직됩니다. 이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수록 패배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사라지지 않으면 나는 또 한 번 실패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놓치기 쉬운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수록 더 강해진다는 점입니다. 없애려는 마음이 클수록 우리는 고통을 세밀하게 관찰하게 됩니다. 미묘한 변화에도 예민해지고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으면 크게 실망합니다. 그러는 사이 고통은 마음의 중심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한번 멈춰 설 필요가 있습니다. 고통을 줄이기 위해 더 애써야 할 때가 아니라 고통을 대하는 태도를 돌아볼 때입니다. 없애야 할 문제로만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이미 고통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 있습니다. 거리를 두지 못한 채 고통의 리듬에 마음을 맞추고 있는 셈입니다. 고통이 힘든 이유는 아픔 그 자체보다도
그것을 통제하려는 마음이 쉬지 못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조금이라도 물러설 수 있다면, 싸움을 멈출 수 있다면, 고통은 여전히 남아있어도 이전과는 다른 얼굴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고통이 커지는 흐름을 이해하는 사유가 조용히 시작됩니다. 고통을 없애려는 마음에는 언제나 서두름이 섞여 있습니다. 지금 느끼는 이 상태가 오래 가서는 안 된다는 조급함,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을 앞서갑니다. 그 조급함은 고통을 잠시 견디는 데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을 더 예민하게 만듭니다. 괴로움이 줄어드는지를 계속 확인하게 되고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불안해집니다. 이런 태도는 고통을 하나의 과정이 아니라 반드시 제거해야 할 결함처럼 다루게 만듭니다. 그러면 고통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자리 잡습니다. 마음은 고통이 있는 동안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출구를 찾습니다. 하지만 감정에는 즉각적인 출구가 없습니다. 지나가야 할 것은 지나가야만 하고 머물러야 할 것은 잠시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을 빨리 끝내려는 마음은 결국 스스로에게 요구를 덧붙입니다. 왜 아직도 이 상태인가? 이 정도면 벌써 나아졌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이 따라옵니다. 그 질문은 위로가 아니라 압박이 됩니다. 고통 위에 또 하나의 부담이 얹히는 순간입니다. 이때 마음은 이중으로 지치게 됩니다. 괴로움 자체와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 자신에 대한 불만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고통은 더 이상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자신의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오늘이 괜찮은 날인지 실패한 날인지를 가르는 잣대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고통은 더욱 중요해지고 더 쉽게 의식의 중심으로 떠오릅니다. 없애려 할수록 더 크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금 다른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통이 줄어들기를 바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있는 동안에도 삶을 멈추지 않는 태도입니다. 지금 괴롭다고 해서 모든 것이 중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불편한 상태에서도 하루는 흘러가고 숨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고통은 더 이상 삶 전체를 가로막는 벽이 되지 않습니다. 고통이 사라지지 않았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태도는 고통을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일에 가깝습니다. 마음이 서두르지 않을 때 고통은 더 이상 스스로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통은 조금씩 조용해질 준비를 시작합니다. 고통이 조금 잦아들기 시작하는 순간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겨냈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이상 이기려 하지 않을 때에 가깝습니다. 고통과의 싸움에서 물러서는 순간 마음은 비로소 불필요한 힘을 내려놓습니다. 그때부터 고통은 더 커지지 않고 같은 자리에 머무르더라도 이전처럼 날카롭게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이 변화는 아주 미묘해서 쉽게 지나칠 수 있습니다. 여전히 괴롭고 여전히 불편하지만 예전처럼 모든 생각이 그 감정으로 쏠리지 않습니다. 고통이 삶의 중심에 서 있던 자리에서 한 발짝 물러나 배경에 가까운 위치로 옮겨갑니다. 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귀를 찢는 소음처럼 느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태도가 작용합니다. 고통을 없애려는 목표를 내려놓는 대신 고통이 있어도 괜찮다는 전제를 허락하는 일입니다. 이 전제는 체념과는 다릅니다. 어쩔 수 없다며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다는 사실을 열어두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열려 있을 때 감정은 더 이상 과도하게 저항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고통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없애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끊임없이 상태를 확인하고 의미를 부여하며 고통을 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향한 관심이 줄어들 때 고통은 스스로 설 자리를 잃습니다.
주목받지 못한 감정은 조용히 힘을 잃기 마련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느끼지 않으려 애쓰는 순간 마음은 다시 긴장합니다. 대신 느끼되 매달리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괴로움이 올라오면 또 시작이군 하고 조용히 알아차리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판단도 결론도 붙이지 않은 채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과의 거리가 조금씩 조정되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고통이 줄어들어서 숨이 편해진 것이 아니라 고통을 대하는 마음이 덜 바빠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음이 더 이상 싸우지 않을 때 고통은 여전히 존재해도 삶을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그 조용한 변화 속에서 평온은 기쁨의 형태가 아니라 무소음에 가까운 상태로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은 고통을 이야기할 때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참고 있다. 어떻게든 버티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 말 속에는 자신을 다잡으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 더 약해 보이지 않기 위해 마음을 꽉 붙잡고 서 있으려는 태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단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 마음은 쉬지 못한 채 긴장하고 있습니다. 참고 있다는 상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늘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통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누르고 감정이 넘치지 않도록 막아서는 힘입니다. 그 힘은 잠시 동안은 효과가 있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오래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다른 틈을 찾아 다시 고개를 듭니다. 그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아직 덜 참았나 보다, 더 강해져야 하나 보다라고요. 이렇게 참는다는 말은 은근히 싸움을 전제로 합니다. 고통은 나를 무너뜨리려는 존재가 되고 나는 그것을 이겨내야 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구도 속에서 마음은 늘 대비 상태에 놓입니다. 언제 다시 아파질지 모른다는 경계심이 풀리지 않습니다. 고통이 잠시 가라앉아도 완전히 편안해지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 어려운 점은 이 참음이 미덕처럼 여겨진다는 사실입니다. 버텼다는 말은 칭찬이 되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말은 강함의 증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아픔을 드러내기보다 더 단단한 척하는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은 속일 수 없습니다. 겉으로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하고 있어도 안에서는 계속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 있다는 상태는 결국 고통을 계속 의식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확인하며 그 위에 서 있으려 애쓰는 모습입니다. 이때 고통은 줄어들기보다 오래 머무를 자리를 얻게 됩니다. 밀려난 감정은 사라지는 대신 마음 깊은 곳에서 더 오래 숨을 고르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견딤인지 아니면 고통과의 끝없는 힘겨루기인지 말입니다. 힘을 주고 있는 동안 마음은 결코 편안해질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다른 가능성을 떠올리게 됩니다. 고통을 이기지 않아도 괜찮은 길이 있다는 가능성 말입니다. 고통을 견딘다는 말 뒤에는 종종 설명되지 않은 공백이 남아 있습니다. 왜 아픈지, 무엇이 반복되는지 그 질문은 미뤄둔 채 그저 버텨야 한다는 말로 하루를 넘깁니다. 이해하지 못한 채 견디는 마음은 스스로에게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은 생각할 여유가 없다. 일단 지나가야 한다는 말로 자신을 재촉합니다. 그렇게 마음은 계속 앞으로만 밀려납니다. 이런 견딤은 겉보기에는 단단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방향을 잃고 있습니다. 이유를 모른 채 아픔을 감당하는 일은 어둠 속에서 길을 걷는 것과 비슷합니다. 발걸음은 옮기고 있지만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 흔들림에도 크게 불안해집니다. 이미 지쳐있는 상태에서 이해되지 않은 고통은 더 쉽게 마음을 소모시킵니다. 사람들은 종종 강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더 단단해지면 이런 감정쯤은 견딜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강해지려는 마음은 때로 고통을 오래 붙잡아 둡니다. 약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수록 고통을 드러내지 못하고 안쪽으로 밀어넣게 되기 때문입니다. 드러내지 못한 감정은 정리되지 않은 채 마음속에 남아 계속해서 무게를 더합니다. 이 과정에서 고통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넘어서야 할 시험처럼 바뀝니다. 오늘도 잘 버텼는지, 어제보다 나아졌는지를 스스로 채점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평가하는 사이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견뎠다는 사실보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크게 남습니다. 이해 없는 견딤이 힘든 이유는 고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그것과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설명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을 때 마음은 계속해서 같은 자리에서 맴돕니다. 왜 반복되는지 알 수 없으니 끝이 보이지 않는 느낌만 커집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더 강해지는 일이 아닙니다. 더 오래 버티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 고통을 잠시 내려다보는 여유입니다. 지금의 아픔이 무엇인지, 어떤 결로 다가오는지 조용히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이해하려는 태도가 생길 때 고통은 비로소 의미 없는 적이 아니라 다룰 수 있는 상태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견딘다는 말에서 한 걸음 물러나면 전혀 다른 태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통을 붙잡지도 밀어내지도 않고 그 곁에 머무르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에는 힘이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엇을 이겨내야 한다는 목표도 없고 언제 끝나야 한다는 조건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상태가 그렇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마음이 불필요하게 긴장하지 않도록 자리를 내어줍니다. 고통 곁에 머문다는 것은 고통을 좋아하거나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하는 일이 아닙니다. 아픔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고 그 위에 억지로 의미를 덧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 아직도 이런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 대신 지금 이렇다는 한 문장으로 마음을 정리하는 연습입니다. 이 단순한 문장은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집니다. 판단이 사라지는 자리에서는 감정도 더 이상 과도하게 자신을 주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머무르는 태도 속에서 고통은 처음과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여전히 존재하지만 예전처럼 몰아붙이지는 않습니다. 밀려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고통은 더 크게 소리칠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됩니다. 인정받지 못한 감정이 날카로워지는 것과 달리 자리를 허락받은 감정은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태도가 무기력과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반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통이 올라오면 즉각 해석하거나 결론을 내리지 않고 그대로 두는 선택입니다. 마음은 처음에는 낯설어하지만 점차 그 여유에 익숙해집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고통은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해결하려는 손길이 멀어질수록 고통은 스스로 지나갈 길을 찾습니다. 견디지 않아도 밀어내지 않아도 고통은 머물다가 흐릅니다. 이 지점에서 삶은 조금 다른 결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아픔이 있어도 모든 것이 멈추지는 않고 괴로움이 있어도 하루는 이어집니다. 고통이 삶의 중심에서 한 발 물러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숨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 숨 고르는 자리에서 평온은 커다란 기쁨이 아니라 조용한 안정감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느 순간부터 고통이 예전과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같은 생각이 떠오르고 비슷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런데도 예전만큼 마음을 휘젓지 않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는데 무게가 달라진 듯한 느낌입니다. 그 변화는 갑작스럽지 않고 분명한 계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어느 날 문득 예전 같았으면 더 힘들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단단해졌기 때문이라고,
이제는 아픔에 익숙해졌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고통이 약해지는 이유는 대개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강해졌기보다는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고통이 올라오는 순간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의미를 붙이고 원인을 찾고 해결해야 할 문제로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그 속도가 조금 느려졌을 뿐입니다. 고통이 약해지는 순간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마음이 덜 바쁩니다. 왜 또 이러지? 언제까지 이럴까? 같은 질문이 즉각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잠깐의 여백이 생깁니다. 감정이 올라와도 바로 판단하지 않고 결론을 미루는 시간입니다. 이 짧은 여백이 고통의 성질을 바꿉니다. 고통은 저항을 먹고 자랍니다. 밀어낼수록, 다루려 할수록, 설명하려 할수록 더 오래 머무릅니다. 반대로 관심이 느슨해질 때 고통은 점점 힘을 잃습니다. 무시해서가 아니라 과도하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의 중심에서 벗어난 감정은 자연스럽게 가장자리로 이동합니다. 이 변화는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눈에 띄는 해방감도 갑작스러운 평온도 없습니다. 오히려 아주 사소해서 지나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고통이 하루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불편한 상태에서도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고 다른 일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고통이 전부가 아니라 여러 상태 중 하나로 자리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처음으로 알게 됩니다. 고통이 약해진다는 것은 아픔이 줄어드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고통이 내 삶을 설명하는 유일한 언어가 아니게 되는 순간 그 힘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마음이 더 이상 고통만을 중심에 두지 않을 때 고통은 조용히 뒤로 물러납니다. 그 변화는 크지 않지만 분명히 삶의 결을 바꿉니다. 고통이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대개 고통이 없을 때가 아니라 여전히 남아있을 때 더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예전 같으면 하루를 온통 붙잡고 놓지 않았을 감정이 이제는 스쳐 지나가듯 머무릅니다. 완전히 괜찮아진 것은 아니지만 그 감정이 전부는 아니라는 느낌이 듭니다. 마음속에서 차지하는 자리가 줄어든 것입니다. 이 변화는 결심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덜 아파야지라고 마음먹는다고 해서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다짐은 고통을 다시 중심으로 끌어올립니다. 고통이 약해지는 과정은 우리가 그것을 더 이상 관리하려 들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시작됩니다. 통제하려는 손길이 느슨해질수록 마음은 제 흐름을 되찾습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고통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굳이 확인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예전보다 나아졌나를 계속 점검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고통 곁으로 다가갑니다. 고통을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기 시작하면 마음은 다시 긴장합니다. 고통이 약해지는 흐름은 그런 확인 작업을 하지 않을 때 더 잘 유지됩니다. 조금씩 생기는 여유는 생각보다 단순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감정이 올라와도 하루의 리듬이 무너지지 않고 불편함 속에서도 해야 할 일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고통이 멈춰야만 움직일 수 있었다면 이제는 고통과 함께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고통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삶의 조건 중 하나로 두는 태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마음은 점점 고통에 대한 해석을 줄입니다. 왜 이런지, 언제 끝나는지를 묻는 대신 지금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해석이 줄어들수록 고통은 의미를 잃습니다. 의미를 잃은 감정은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고통이 약해진다는 것은 마음이 무뎌지는 일이 아닙니다. 여전히 느끼고 여전히 반응합니다. 다만 반응의 크기가 줄어들 뿐입니다. 감정이 삶을 지휘하던 자리에서 내려와 함께 존재하는 수준으로 옮겨옵니다. 이때 마음은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고통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을 덜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고통이 약해지는 마지막 순간은 우리가 그것을 특별한 사건으로 다루지 않게 되었을 때 찾아옵니다. 여전히 불편함은 있고 마음이 무거운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를 설명하려 애쓰지 않고 굳이 이름 붙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런 날로 두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태도가 고통을 더 이상 중심으로 끌어올리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고통은 삶의 배경으로 물러납니다. 예전에는 모든 생각이 그 감정을 중심으로 정렬되었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이 있어도 다른 생각이 이어지고 다른 감정이 함께 존재합니다. 하나의 감정이 삶 전체를 대표하지 않게 됩니다. 그 변화는 크지 않지만 분명합니다. 이 지점에서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이게 괜찮아진 걸까? 하지만 그 질문조차 예전만큼 절실하지 않습니다. 괜찮아졌는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기준이 되지 않을 때 상태를 평가하려는 마음도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고통이 약해지는 과정은 끝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 아닙니다. 완전히 도착하는 지점도 없습니다. 다만 반복되는 경험 속에서 고통이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씩 달라질 뿐입니다. 어느 날은 다시 크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어느 날은 거의 의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 속에서 마음은 더 이상 고통을 신호처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증거로 해석하지 않고 삶이 잠시 이런 결을 띠고 있다는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해석이 사라진 자리에서 감정은 스스로 흐를 수 있는 공간을 얻게 됩니다. 결국 고통이 약해진다는 것은 삶이 편안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삶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마음은 여전히 흔들립니다. 다만 고통이 삶의 주인이 되지 않을 뿐입니다. 그 자리를 내려놓은 고통은 더 이상 우리를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음은 서서히 아주 조용한 평정에 가까워집니다. 고통이 예전처럼 삶을 지배하지 않게 되었을 때 마음은 또 다른 오해에 마주합니다. 감정이 둔해진 것은 아닐까, 무언가를 느끼지 못하게 된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입니다. 예전보다 덜 흔들리는 자신을 보며 스스로를 차갑게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통이 줄어든 상태는 무감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덜 느끼는 상태가 아니라 덜 붙잡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을 붙잡아 두려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픔이 생기면 그 이유를 찾고 의미를 붙이고 그 감정이 사라질 때까지 마음속에서 계속 굴립니다. 그러는 동안 고통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오래 머뭅니다. 감정을 놓지 않으면서 동시에 그것을 없애고 싶어하는 모순된 태도가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덜 붙잡는다는 것은 감정을 무시하는 일이 아닙니다. 느끼지 않으려 애쓰는 것도 아닙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지나치게 해석하지 않고 결론을 서두르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 감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묻기보다 지금 이런 감정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데서 멈춥니다. 이 멈춤이 고통의 크기를 바꿉니다. 감정을 붙잡지 않을 때 마음에는 자연스러운 여백이 생깁니다. 그 여백 속에서 감정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밀려나지도 억눌리지도 않은 감정은 오래 버티지 않습니다. 붙잡힐 때보다 훨씬 빠르게 힘을 잃고 흩어집니다. 고통이 약해지는 이유는 감정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더 이상 붙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감정의 파도가 와도 마음은 함께 휩쓸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파도는 치지만 그 위에 올라타려 하지 않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위치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삶의 체감은 크게 달라집니다. 덜 붙잡는 태도는 연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다만 매번 감정이 올라올 때 조금 더 빨리 결론을 내리지 않으려는 선택이 쌓일 뿐입니다. 그 선택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자연스럽게 가벼워집니다. 고통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더 이상 오래 머물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덜 붙잡는 태도가 익숙해질수록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불안을 마주하게 됩니다. 감정을 깊이 파고들지 않는 자신이 혹시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진지하지 못해진 것은 아닐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고통을 오래 붙들고 있던 시간들이 마치 성실함의 증거였던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정에 오래 머문다고 해서 더 깊이 사는 것은 아닙니다. 붙잡는 마음은 종종 책임감이라는 얼굴을 하고 나타납니다. 끝까지 느껴야만 제대로 마주한 것 같고 충분히 아파야만 진짜 경험한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놓는 순간 마치 중요한 무언가를 빠뜨린 듯한 허전함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 허전함은 진실을 외면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익숙했던 방식에서 벗어날 때 나타나는 낯설에 가깝습니다. 감정을 붙잡지 않는다고 해서 감정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올라오고 여전히 마음을 건드립니다. 다만 그 감정이 오래 머물며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 뿐입니다. 붙잡지 않는 태도는 감정을 얕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지나갈 수 있는 통로를 넓히는 일입니다. 통로가 넓을수록 감정은 막히지 않고 흐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하나 생깁니다. 예전에는 감정이 생기면 곧바로 그 의미를 찾아 나섰다면 이제는 의미가 뒤따르지 않아도 괜찮아집니다. 모든 감정이 설명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설명되지 않은 감정이 남아 있어도 그것이 삶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경험이 쌓입니다. 이 경험은 마음에 묘한 안정감을 줍니다. 감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는 허락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도 하루를 살 수 있고 생각을 멈춘 채로도 삶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감정을 통제하려는 긴장을 풀어줍니다. 붙잡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를 내려놓는 일입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삶은 흐릅니다. 그 흐름을 방해하지 않을 때 고통은 더 이상 머무를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덜 붙잡는 마음은 그렇게 삶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갑니다. 덜 붙잡는 태도가 자리 잡으면 마음은 또 하나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이제 고통을 대하는 방식이 바뀌었음을 스스로 느끼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처럼 감정 하나하나에 매달리지 않으면서도 삶이 비어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히려 마음은 더 넓어지고 감정은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이때 고통은 더 이상 중심이 아닙니다. 여전히 존재하지만 모든 생각과 판단의 출발점이 되지는 않습니다. 불편함이 있어도 하루를 살아낼 수 있고 마음이 가라앉지 않아도 해야 할 일들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고통이 멈춰야만 삶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함께도 삶은 충분히 흘러간다는 감각이 자리합니다. 붙잡지 않는다는 것은 삶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과도하게 해석하지 않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모든 감정에 의미를 부여하려 할 때 우리는 삶을 지나치게 무겁게 만듭니다. 반대로 어떤 감정은 그냥 감정으로 두었을 때 삶은 훨씬 단순해집니다. 단순해진 삶은 덜 흔들리고 덜 지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고통을 덜어내려 애쓰지 않습니다. 고통을 없애려는 목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대신 고통이 있을 때도 숨이 막히지 않는 상태를 알아차립니다. 이 차이는 매우 큽니다. 고통이 사라진 날보다 고통이 있어도 괜찮았던 날이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마음이 감정을 덜 붙잡게 되면 감정은 스스로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빨리 오기도 하고 늦게 떠나기도 하지만 그 흐름에 개입하지 않을 때 감정은 과장되지 않습니다. 고통이 길어지는 이유는 종종 감정의 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늘어지는 시간 때문입니다.
이제 마음은 조금 다른 평온을 향해 나아갑니다. 기쁨이 많아서가 아니라 소음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감정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감정이 마음을 지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평온은 눈에 띄지 않지만 분명히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서 우리는 삶이 생각보다 덜 버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실감하게 됩니다. 덜 붙잡는 태도가 자연스러워질수록 마음은 이전과는 다른 평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기분이 좋아서 생기는 평온이 아닙니다.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찾아오는 안도감도 아닙니다. 다만 마음속에서 불필요하게 붙들고 있던 것들이 하나둘 손을 놓으면서 소음이 줄어든 상태에 가깝습니다. 조용하지만 비어있지는 않은 담담한 안정감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감정을 놓는다고 해서 삶이 무의미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의미를 과도하게 찾지 않을 때 삶은 훨씬 직접적으로 다가옵니다. 기쁜 날은 기쁜 대로 지나가고 힘든 날은 힘든 대로 흘러갑니다. 그 흐름을 붙잡아 설명하려 들지 않을 때 삶은 더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고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덜 붙잡는 순간 고통은 더 이상 나를 설명하는 언어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아프다는 사실은 남아있어도 그래서 나는 부족하다거나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고통은 하나의 상태로 머물 뿐 정체성이 되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마음을 크게 가볍게 만듭니다. 이때부터 마음은 감정이 올 때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바로 행동으로 옮기거나 생각을 쌓아 올리지도 않습니다.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것을 허락합니다. 감정을 붙잡지 않겠다는 결심조차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전처럼 매달리지 않을 뿐입니다. 이 자연스러움이 고통을 더 약하게 만듭니다. 붙잡지 않는 태도는 결국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감정은 스스로 지나갈 수 있다는 신뢰의 마음은 그 과정을 견뎌낼 수 있다는 신뢰입니다. 이 신뢰가 자리 잡으면 고통은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불편하지만 감당 가능한 상태로 남습니다. 그렇게 마음은 한 단계 더 물러섭니다. 고통을 중심에 두지 않고 삶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자리로 이동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아픔이 있어도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덜 붙잡는 선택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조용히 단단해집니다. 힘을 줘서가 아니라 불필요한 힘을 쓰지 않게 되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평온을 어떤 상태로 상상해 왔습니다. 마음이 늘 밝고 기분이 가볍고 하루하루가 만족스럽게 느껴지는 상태 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나는 왜 아직 행복하지 않은가? 왜 이렇게 잔잔한 기쁨조차 느껴지지 않는가? 그 질문은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마음을 쉬게 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또 하나의 기준이 되어 지금의 상태를 부족하게 만듭니다. 행복을 기대하는 마음은 언제나 미래를 향해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상태, 오늘보다는 내일의 감정을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의 마음은 늘 준비 중인 상태로 남습니다. 충분히 괜찮은 순간에도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스며듭니다. 이렇게 기대가 앞서는 동안 마음은 좀처럼 자리에 머무르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행복을 목표로 삼는 한 마음은 계속해서 바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좋아야 할 이유를 찾고 만족해야 할 근거를 세우고 기쁨이 충분한지 스스로를 점검합니다. 그 과정에서 감정은 자연스럽게 흐르지 못하고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기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오늘은 잘못된 하루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지점에서 한 걸음 물러서면 전혀 다른 풍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행복해지지 않아도 괜찮다는 허락입니다. 기쁘지 않은 날이 있다고 해서 삶이 멈추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특별한 감정이 없다는 상태를 결핍으로 보지 않을 때
마음은 비로소 긴장을 풀기 시작합니다. 행복을 기대하지 않게 된 마음은 의외로 차분합니다. 무엇을 느껴야 한다는 요구가 사라지면 지금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기쁨이 없다고 조급해하지 않고 평범한 하루를 실패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대가 느슨해질 때 마음은 처음으로 조용해집니다. 이 조용함은 무기력과 다릅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느껴야 할 의무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 차이를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평온은 행복의 형태로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히려 기대가 내려간 자리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로 조용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행복을 기대하지 않게 된 뒤 마음에는 낯선 상태가 찾아옵니다. 기쁘지도 않고 특별히 괴롭지도 않은 시간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공허하다고 불렀을 이 상태를 이제는 다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불안의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안정의 신호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감정이 분명해야 마음이 살아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기쁘거나 슬프거나 들뜨거나 가라앉아 있어야 의미 있는 하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평평해지는 순간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평함이야말로 마음이 과도한 반응에서 벗어난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아무 일도 없는 상태에서는 마음이 스스로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을 이루지 않아도 괜찮고 어떤 감정을 느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조건이 사라진 자리에서 마음은 불필요한 움직임을 멈춥니다. 기대도 평가도 비교도 잠시 쉬게 됩니다. 이 상태의 평온은 조용합니다. 눈에 띄는 기쁨도 없고 감동적인 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놓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머물러 보면 알게 됩니다. 이 조용함 속에서는 숨이 깊어지고 생각은 덜 엉킵니다. 마음이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기 때문에 긴장이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중요한 점은 이 평온이 무감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감정은 여전히 일어납니다. 다만 크게 흔들리지 않을 뿐입니다. 기쁨이 오면 잠시 머물다 가고 불편함이 와도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감정이 지나가는 속도를 붙잡지 않을 때 마음은 그 흐름을 견딜 필요조차 느끼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상태를 받아들이는 것은 삶을 소홀히 여기는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모든 순간이 특별할 필요는 없고 모든 날이 기억에 남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순간 평범한 하루는 더 이상 빛날이 아니라 소음이 줄어든 날이 됩니다. 이 조용한 상태 속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평온은 무언가를 더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덜어낼 때 찾아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그 단순한 조건이 마음에는 가장 깊은 안정으로 남습니다. 조용해진 마음으로 삶을 바라보면 이전과는 다른 걸음으로 하루를 지나게 됩니다.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예전처럼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기쁨이 크지 않아도 하루는 충분히 흘러가고 불편함이 있어도 삶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삶은 고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삶을 앞서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늘이 좋은 날인지 나쁜 날인지 서둘러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 판단을 미룰 수 있을 때 하루는 훨씬 부드럽게 지나갑니다. 감정이 하루를 대표하지 않게 되면 삶은 훨씬 넓은 얼굴을 드러냅니다. 고통이 다시 찾아오는 날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전처럼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또 시작이다라며 좌절하지 않고 이런 날도 있지 하고 넘길 수 있게 됩니다. 고통은 여전히 불편하지만 위협적이지는 않습니다. 삶 전체를 흔드는 힘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기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처럼 붙잡지 않습니다.
오래 머물기를 바라지도 않고 의미를 확대하지도 않습니다. 기쁨은 왔다가 가는 감정 중 하나로 남습니다. 이 태도는 삶을 차갑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에 덜 매달릴수록 순간은 더 또렷해집니다. 이렇게 조용해진 삶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삶과 나란히 서는 법을 배웁니다. 삶을 앞서 끌고 가지도 않고 뒤에서 밀어붙이지도 않습니다. 그저 같은 속도로 걷습니다. 고통이 오면 함께 지나고 평온이 오면 그대로 머뭅니다. 이 길의 끝에는 큰 깨달음이나 화려한 변화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덜 지친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삶이 나아지지 않아도 괜찮아진 마음, 더 이상 끊임없이 자신을 다그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 속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평온이란 삶에서 벗어나는 상태가 아니라 삶과 싸우지 않게 된 상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이 여정을 통해 고통을 없애는 법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통을 대하는 마음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를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고통은 여전히 삶에 남아있지만 더 이상 모든 것을 설명하는 언어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상태로 스쳐 지나가며 삶 전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고통을 밀어내려 했고 그 다음에는 견디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마음이 조금 쉬기 시작한 순간은 고통과 싸우지 않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없애려는 욕심도 이겨내야 한다는 의지도 내려놓았을 때 고통은 더 이상 크게 소리칠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극적이지 않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이 여정이 말해주는 평온은 밝은 감정이 가득한 상태가 아닙니다. 늘 만족스럽고 행복한 마음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한 조용한 상태, 마음속 소음이 줄어든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숨을 깊게 쉬게 됩니다. 삶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마음은 여전히 흔들립니다. 어떤 날은 다시 아프고 어떤 날은 이유 없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런 날이 있다고 해서 삶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고통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위로라기보다 이해에 가깝습니다. 괜찮아질 것이라는 약속이 아니라 지금 이 상태로도 삶은 계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렇게 마음은 더 이상 끊임없이 자신을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고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상태로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고통은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삶은 고통보다 넓고 감정 하나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덜 붙잡고 덜 싸우고 덜 기대할 때 마음은 생각보다 조용해질 수 있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완벽해지지 않아도 괜찮고 행복하지 않은 날이 있어도 삶은 충분히 감당할 만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이 이 여정의 끝이자 동시에 시작입니다. 고통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고통과 함께 있어도 흔들리지 않게 된 마음의 시작 말입니다. 감사합니다.